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오브젝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parents와 child는 누가 누구를 따라가든지, 또 링크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또 join은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오브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는 연결과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런 연결을 만들어서 형태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슈는 커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커브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선으로 길을 만드는 도구예요. 자, 화면에서 오브젝트를 지우고요. Shift A를 눌렀을 때 여기 커브라고 보여지는 것 보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게 바로 이 베지어라는 곡선이에요. 자, 이 베지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커브는 어떻게 모델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익혀볼 건데 사실 케이블이라든지 로프, 리본, 길, 하다못해 머리카락, 넝쿨, 레일 전부 커브가 강한 영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베지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모델링을 할 때는 버텍스, 점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점을 움직이고 그리고 점에 연결되어 있는 선, 엣지죠.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엣지. 그리고 이런 점들이 선과 연결되었을 때 만나는 면, 이걸 우리가 페이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런 흐름들이 베지어 곡선을 만들 때 면이나 두께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길 하나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 길에 따라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의 외로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베지어 곡선은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봤을 때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하고 점 사이에 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점들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막대기. 이 막대기가 핸들인데요. 자, 우리가 에디트 모드에서 이 점을 잡고 내가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커브를 직접 움직여야지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의 셀렉 박스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아이라서 쭉 잡아 당겨서 맨 첫 번째에 있는 트윅을 클릭할 거예요. 트윅은 비틀기라는 뜻인데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보세요.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 보이죠? 이 베지어 곡선은 형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따라가게 하는 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점을 조금만 움직여도 형태의 모형이 크게 바뀌는데 베지어 곡선은 그러다 보니까 폴리건 모델링보다는 훨씬 더 길처럼 연속적인 구조를 갖거나 아니면 굵기가 일정한 그런데 점점 변형하는 형태 또 아니면 나중에 수정이 잦은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은 사실 베지어 곡선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선을 폴리곤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꺾을 때마다 너무 다 고쳤어야 되지만 이 베지어 곡선은 여기에 붙어있는 이 선들만 살짝살짝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집이 용이하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좀 작업을 하다가 느낄 텐데 베지어 곡선은 비파괴적인 사고방식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태를 굳히기 전에 이게 맞아? 이 정도 고쳐야 되나? 휘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없게끔 이 고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 모양이나 형태를 잡을 때 베지어 곡선으로 그 틀이나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편집이 쉬워요. 자, 베지어 속성이 강한 툴을 하나 소개할게요. 지금 우리가 에디트 모드에 들어왔을 때 달라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툴의 메뉴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 툴의 메뉴가 달라졌다라고 함은 요렇게 생긴 모양은 사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메쉬 형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데이터예요. 이 툴은 결국에 에디트 모드가 누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친구가 커브인 거죠. 커브 속성을 가진 친구들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드로우라고 있어요. 제가 얘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만들었더니 오브젝트가 연필로 그린 듯이 따라서 생성이 됐어요. 나머지도 비슷한 기능을 하겠죠. 얘는 지금 펜의 기능을 하네요. 클릭해서 그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클릭한 상태로 흔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마우스 떼기 전에 이렇게 휘어보면 우리 일러스트에서 펜툴 작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베지어 곡선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베지어 곡선이 우리가 3D 공간에다가 2D로 라인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활용하기에 깊이감이나 어떤 뎁스를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작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 보면은 익스트루드라고 써 있네요. 우리 익스트루드 배웠었는데 어디서 배웠죠? 앞에서 오브젝트 편집할 때 돌출시키는 게 익스트루드였어요. 제가 얘를 프론트 뷰에다가 두고 여기 점을 이쪽에다가 점을 하나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위로 당길게요. 자, 지금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자, 다시 또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뽑아내는 거예요. 자, 하나의 점도 익스트루드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선을 잡고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갈게요.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른 모형을 꺼내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애들 그냥 카메라랑 조명까지도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니까 X를 눌러서 델리트하고 버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Shift A를 눌러서 커브에서 패스를 가지고 올게요. 패스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은 고든 선이 나오는데 에디트 모드에서 보면은 5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요만큼을 드래그해서 지울게요. W를 눌러서 그 종류를 구하세요. 자,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동 툴 모양으로 생긴 이 친구를 선택을 하면은요, 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드래그해서 잡고 싶을 때는 W를 누르고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바뀌어진 모양에서 W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는 거예요. 자, 나는 스퀘어가 편해요. 그다음 Shift 누르고 옆에도 마저 드래그 한 다음에 자, X를 눌러서 버텍스를 지워내요. 자, 그러면 정 가운데에 있는 요 점 하나만 남았거든요. 자, 숫자 패드에서 1번 눌러가지고 정면 프론트 뷰에서 이 친구를 볼 거예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화면 한번 드래그해서 이 점을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위로 올릴게요. 익스트루드 할 때 Z축으로 이만큼 올리고 다시 한번 숫자 2를 눌러서 Z를 누르고 익스트루드 해서 위로 뽑을게요. 그럼 좀 더 자유롭게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다양한 방향으로도 이렇게 뻗어나가 봐요. 자, 중간에도 점을 한번 잡고 이렇게 뻗어나가 보세요. 자, 얘도 다시 익스트루드 2를 누르고 움직이고 2를 누르고 움직이고 2를 누르고 움직이고 2를 누르고 움직이고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마치 나뭇가지 같죠? 자, 그런데 익스트루드는
지금 이렇게 점을 추출해서 위로 뽑아내거나 면, 그 다음에 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기능을 하는데 커브에서의 익스트루드는 조금 달라요. 포인트를 찍고 보면 가장 마지막에 찍은 포인트, 점, 이거를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원래 익스트루드 자체는 이 엔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익스트루드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그게 커브에서만 적용이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을 자꾸 움직여 봤더니 뭐지? 이렇게 분리돼서 점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 마치 다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점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붙어 있어요. 자, 익스트루드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브에서는 끝점에서만. 그래서 제가 중간점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도 그 점에서는 여기가 중간점이구나 라고 하고 뽑혀 나오는 게 아니라 끝의 점에서부터 이어서 얘를 연결해 줘야지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제가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요. Shift 누르고 A 눌러서 메쉬에서 자, 큐브를 하나 갖고 왔어요. GX를 눌러서 옆으로 살짝 빼놓은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자, 얘는 이 점에서 익스트루드 해서 뽑아낼게요. 자,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위로 뽑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뽑고 자, 익스트루드 이렇게 뽑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W를 눌러서 다시 여기에 점을 잡고 제가 G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만 독립된 오브젝트 근데 얘랑은 완전 다른 얘는 아까 여기 중간에 풀려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일 때는 어떤 점을 선택해도 그 점에서부터의 익스트루드가 가능하지만 커브에서는 그 점에서부터의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전체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서 마지막 찍은 점에서의 익스트루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찍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시 Shift A를 누르고요. 자, 커브에 들어가서 패스를 다시 선택할게요. 에디트 모드에 들어와서 제가 W를 눌러서 모양을 스퀘어로 바꾸고 안 쓸 부분 버텍스에서 잘라냈어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 숫자 패드 1을 누른 상태로 나무까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영문 패드 2 익스트루드 위로 올리고 자, 다시 또 익스트루드 중간에서 익스트루드해서 나무까지 모양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또 익스트루드 자, 여러분도 원하는 거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움직이고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움직이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이 친구한테 두께감을 주고 싶어요. 자,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긴 버튼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불러요. 매테리얼 바로 위에 데이터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버튼 안에 이 형태가 어떤 형태고 어떤 속성의 데이터를 가져요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3D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텍스처에 관련된 거 말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자, 지오메트리 중에서 베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베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값을 조절할 건데요. 베벨 안에서도 뎁스 값을 조절해서 두께감을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두께감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필 캡이라고 하면 요 끝에 부분 여기가 막혀질 거예요. 짠 했을 때 여기 지금 보면 뚫려버리는 거 보이시죠? 필 캡을 통해서 채워넣기를 하고 W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잡는데요. 자, 저는 셀렉트 툴을 사각형 큐브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각각의 점들이 몰려 있을 상태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모든 점을 선택하려고 트윅이 아니라 셀렉에 해당하는 이 툴 중에서 고를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는 타입을 골라놓고 스케일을 눌러서 자, 땡기고 싶어요.
키우고 싶어요. 이 점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케일이 그냥 커지지 않고요. Alt 스페이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자, 다시 여기도 선택하고 가운데도 선택하고 Alt 스페이스 눌러서 자, 나무의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자, Alt 스페이스 약간의 볼륨감들을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도 끝은 뾰족해지고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무의 모양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나뭇가지의 굵기를 다양하게 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서 보면은 나무가 어때요? 너무 평면에 한쪽 라인으로만 이렇게 X축으로만 딱 붙어 있는 게 좀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나무가 너무 올곧게 있는 것 같아요 싶으면 로테이트 값도 한번 살짝 줘보세요. R을 눌러서 비틀고 나뭇가지도 위로 다시 세워주고 자, 이렇게 나무의 느낌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왔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뭇잎을 한번 심어 볼까요? 자, 지금 에디트 모드인데요.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넘어갈게요. 모든 객체를 만들 때는 에디트 모드 안에서 만들어 버리면 에디트 안에 그러니까 편집하고 있는 모드의 속성에 있는 값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게 마냥 쉽지가 않아요. 자, 저는 자, 3D 커서를 옮기기 위해서 Shift를 누르고 옮기고 싶은 위치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놨어요. 콩 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Shift A 누르고 메타볼에서 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볼을 갖고 오고 자, G를 눌러서 위치를 옮기고 스케일을 줄여요. 자, 이렇게 줄여놓고 자, 또 하나 가져와 볼까요? Shift A 메타볼 하나 가지고 오고 스케일을 조금만 더 줄이고 G를 눌러서 Z축으로 조금만 올릴게요.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나무가 더미가 그립감을 갖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좋아요. Shift A 그다음에 메타볼 자, G 눌러서 약간 옆으로. 근데 나뭇가지가 너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스케일을 살짝 줄여서 자, 나뭇가지들도 조금씩 보이게 다시 하나 더 Shift A 눌러서 메타볼 자, 그리고 스케일 줄이고 그다음에 G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Shift D 누르면 복제되죠? 여기다가 또 하나 갖다 놓고 G 눌러서 원하는 위치 만들고 스케일 살짝 키워볼게요. Shift D 눌러서 복제하고 다시 G 눌러서 자, 방향을 돌려가면서 Shift D 원하는 위치에다가 예쁘게 갖다 놔주세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조절해주고 G 눌러서 위치 잡아주고 다시 Shift D 쪽에도 하나 놔주고 Shift D 스케일 살짝 키워주고 G 눌러서 원하는 위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나무가 되었나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 매테리얼을 굳이 입힌다면 나무는 초록으로 자,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Z를 눌러서 저는 매테리얼 뷰 상태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무 가지에 대한 색상은 다시 클릭해서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요런 나무들이 모이면 조금 더 뭐 입체감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메타볼을 앞에 배웠던 메쉬 데이터나 아니면 커브 데이터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메타볼은 구나 면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진 덩어리들이에요. 서로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붙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분리돼요. 주로 나뭇잎이나 구름, 이런 덩어리 생물체, 그리고 뭐 젤리, 이런 형태에 많이 사용이 되집니다. 아웃라이너에 이렇게 쭉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타볼들이 있죠. 내가 편집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클릭해서 편집을 하면 자, 동일하게 편집이 가능해요.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눌러서 나는 Shift Z를 눌러서 Z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편집할래요?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편집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매테리얼을 입히는 방법은 나머지 커브나 메쉬 데이터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3D 뷰 포터를 비우고 자, 우리 여기다가 Shift A를 누르고 커브에서요. 패스를 다시 가지고 올게요. 프론트 뷰에 가서 프론트 뷰 안에서 이 친구를 로테이트를 시키는데요. Y축으로 90만큼. 그래서 저는 R, Y 90 엔터 이렇게 누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요 오브젝트 자체를 위치를 바꾸는데요. G, Z로 숫자 2를 눌러서 엔터 누르면 자, 여기 모는 종이 한 칸 이렇게 큰 진한 선이 한 칸이 1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개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 볼까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바꿔놓고 에디트 모드로 넘어오면 점들이 활성화가 돼요. 저는 이제 호리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라인만 가지고 호리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호리병의 그립이 잡혀야겠죠. 외형이 잡힐 건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형태는 저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호리병을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둘러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못생겼지만 요 라인을 따라서 한번 이 커브를 흔들어 가면서 편집을 해볼게요. 자, 얘를 잡고 G를 눌러서 위치로 보내요. 아마 점이 많이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점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요. 서브디비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는 보면 셀렉트 된 점들을 더 세그멘트하게,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쪼갤 수 있어요. 클릭하고 봤을 때, 자, 여기 옵션 바가 내가 숫자를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저는 우선 두 개만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또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G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이렇게 일직선이 됐으면 좋겠어서 갖다 놓을게요. 우선은 놓고 자, G 눌러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G를 눌러서 위치를 잡고 G를 눌러서 잡고 자, 모양을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그 디테일을 잡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점들을 다듬어 가면서 만든다고 생각해 주세요. 바닥면은 편편해야 되니까 약간 더 넓게 뒤로 뺄게요. 자, G 눌러서 보내고 자, 얘를 더 아래쪽으로 낮추고 이쪽이 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쪽으로 점들을 좀 더 올려서 자, 여기쯤에다가 점을 하나 놓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자, 점들을 어느 정도 위치에 맞게 잡았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노트에 놓은 게 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헷갈리니까 이 그림을 지울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얘를 만들어 놨고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딱 돌았을 때 이 라인이 꽉 채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프로퍼티즈 안에 핀치 모양으로 생긴 이 버튼, 파란색 버튼, 모디파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비어있는 상태의 모디파이어인데 얘를
add를 누르면 모디파이어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우선 여러분하고 제가 할 거는 이 generated 안에 있는 스크류라는 아이예요. 스크류는 이렇게 쭉 누르면 이게 회전을 시키는데요. 지금 이 회전에 되어 있는 SX에 대한 축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축의 방향. 지금 보니까 X축으로 회전시켜요. Z축으로 돌렸을 때 X축으로 Y, Z 이렇게 축의 모양을 확인해 보고요. 프론트 뷰에서 다시 볼게요. 지금 보니까 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반전했죠? 자, 지금 우리가 앵글이 360도로 회전을 했는데 이게 360도로 회전했을 때 값이 안쪽과 바깥쪽이 뒤집어졌대요. 그러면 360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60도 앵글 값을 체크해서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는 지금 여기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안 되어 있다면 자, 여기 뷰포트 오버레이 안에 들어가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할 수 있어요.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를 해놓고 봤을 때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요렇게 놓고 제가 다시 에디트 모드로 넘어갈게요. 에디트 모드로 넘어와서 봤을 때 프론트 뷰에서 이제 여기 홀의 안쪽에 구멍을 파야 되니까 자, 프론트 뷰 안에서 Alt Z를 눌러서 레이를 킬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해서 밑으로 살짝 내릴게요. 살짝 내리고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할 게 아니라 얘의 G를 눌러서 X축으로 보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안쪽으로 파주고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한 번에 다 뽑아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모양을 끊어내주세요. 익스트루드 하면서 움직이세요. 익스트루드 다시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단축키 영문 2예요. 익스트루드해서 다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다시 Alt Z를 눌러서 레이를 펼치고 자, 안쪽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이때는 오브젝트 모드로 넘어가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그래도 난 여기 두께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에디트 모드에 와서 여기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다시 프론트 뷰에서 레이를 켜고 자, 이 주둥이의 이 부분에 두께감을 주고 싶으면 얘를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서브 디비드로 면을 쪼개고 자, 면을 쪼개고 저는 면이 2개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한쪽 점을 바깥쪽 점 쪽으로 G, X를 눌러서 살짝 보내고 여기 안쪽에 있는 점을 G, X를 눌러서 안쪽 쪽으로 좀 더 보내고 자, 다시 레이 끄고 자, 요런 모양으로 잡혔어요. 자, 에디트 모드로 해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항아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 위에는 크고 밑에가 좁으니까 모양이 별로네요. 자,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dd에서 자, 여기 modify 안에서 generate 안에서 subdivision surface라고 하는 이 친구를 클릭할게요. 아까 전에 edit 모드에서 탭해서 들어봤을 때 subdivide라는 게 있어요. subdivide가 똑같이 면을 쪼개는 건데 얘는 surface의 면을 좀 더 부드럽게 쪼개지는 애예요. 그래서 레벨의 값을 클릭해서 보면은 이 친구의 면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는데 이 레벨의 값은 최대 6까지 넘어가져요. 자, 컨트롤 누르고요. 숫자 패드 3 눌러보세요. 컨트롤 숫자 3. 자, 그러면 여기 바뀌는 거 보이세요? 레벨 값이 숫자 1부터 숫자 6까지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브를 사용하는 거는 포토샵 일러스트에서 펜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연습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